지난해 6월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폐교한 위셔사립초등학교. 한인커뮤니티와 한국정부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부실 경영에 따라 한인사회 유일의 정규 교육기관이 폐교된 것이라며 학원 관계자들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이사회는 위셔사립초등학교의 폐교가 자신들의 탓이 아닌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위셔사립초등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좀처럼 갈등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의 대립관계를 재조명하고 학원 이사회의 수상한 운영 실태에 대해 이유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가주 한국학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지금 한인사회 중심으로 의논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 지원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에 있는 12개 한글 학교가 재외동포 재단이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28만 5천 달러를 이제 수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원금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동포 뿌리 교육과 한글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거두어서 책정한 뒤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자금이 LA에 있는 한글 학교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는 분명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경우 회계 처리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회계 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지원금을 신청한 각 학교별로 재학생 수를 같은 걸 이렇게 고려해서 네.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산정한 뒤에 수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글 학교별 이름이 들어간 수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수표를 받은 학교에서 그 자금을 입금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체크를 보면 pay to order of라고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 교장들은 이 정부 지원금 수표를 받자마자 이거를 자기들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로 돌려보냅니다. 이번에 실사를 작년 가을에 가면서 파악이 된 게 그간에 학원 이사진이 그 12개 한글학교의 돈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단의 지침은 개별 한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그 학생 수나 교사 수에 맞춰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독립재산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젠킴 이사나 정인임 이사장도 그 당시에 이건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직접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번에 실사를 가 보니 그 한글학교 교장 한 분이 아마 새로 임명돼서 아마 서로 입을 먹맞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수표를 받으면 수표제가 12개를 다 끊어주거든요. 12개 하나 개별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럼 그거를 이분들이 학원 이사진에 다 보내요. 그래서 이사진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이제 주말학교 그 다른 학교 이제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학원 빌려야 되니까. 임차료까지도 지금 중앙에서 다 지급을 하고 교사 월급도 지급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됐다는 걸 확인을 했고, 여태까지 학원 이사진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각 학교별로 사용하라고 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 한 곳에 집중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학원 이사회는 학교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통합 계좌에서 정부 지원금을 분산해서 다시 또 재입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이 하나로 모이는 회계 처리 방식이 이제 그 회계 처리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좀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한국 정부에서 쓰라고 준 돈을 왜 한 곳에 모은 뒤 다시 재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작업 굳이 일부러 왜 하느냐. 취재진도 사실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왜 일부러 이런 수고스러운 일까지 자청을 해서 돈을 한 곳에 모은 뒤에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먼저 이사회 측 입장은 한글학교 캠퍼스 중 환경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산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뒤에 보다 필요한 곳에 알맞게 재분배해 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학원본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의혹도 있는데요. 일부러 자금을 하나로 모은 뒤에 이 중 일부를 학원본부 운영비에 보탠다는 얘기입니다. 학원본부 운영비에 한글학교 정부 지원금 일부가 쓰여진다고요?
예, 회계장부가 공개될 때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재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명확하고 깨끗하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에도 비영리 단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문구고요. 501c3 자격을 갖춘 이제 비영리 단체라면 세금 보고 자료는 이제 퍼블릭 레코드입니다. 그렇죠. 네, 비영리 단체 회계장부는 비영리 재단 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돼야 마땅한 문건인데 네. 이사진들이 일부러 이를 피하고 있는 상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이사장한테 관련된 자료, 기록들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변호사가 여기 있고 하니까 그 회계 기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 담당 영사가 메일도 보내고 뭐 해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게 완전히 그냥 디스리가드예요. 디스리가드. 그래서 이사회 때마다 어떻게 당연직 이사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걸 깨끗하게 털고 나가야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보자고 하는 건데 왜 안 주느냐 해도 그거 아주 가부짖지만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를 들면 그 왜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정당한 그 이사의 권리를 무시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담당 영사도 지금 뭐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디프레스 되어 있어요. 지난 10일 정기 이사회에서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모 한글학교의 하나의 그 회계장부를 살짝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물론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정부 지원금 32,000여 달러를 받아서 26,000여 달러가 다시 그 한글학교에 재편돼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 8,000여 달러가 이사회 주장대로 재정이 열악한 타 학교 한글학교 캠퍼스 위에 활용됐을 수도 있지만 만약 아닐 경우에는 본부 운영비로 나갔거나 융자금 상환에 남용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동포 자신들로서도 이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 특히 이 세금 가운데서도 재미동포 2세들의 한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식의 그 예산을 집행하고 또 소기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쓰여지고 또 그런 그리고 목적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방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100% 원래 얘기됐던 것, 그 범위 안에서 그 약속 위에서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지금 경영 악화에 따른 학원 본부에 재정 악화를 막는 데 사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순수하게 한글학교를 지원하고자 했다면 왜 자금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재분배하는 그런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회계장부 공개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의 단일 회계 처리도 문제지만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학교 임대료를 석연치 않게 책정했던 것이 사실 취재 과정에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가 모두 12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가 위치한 곳이 바로 그 폐교한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인데 네. 주소가 4900 윌셔 블루버드입니다. 그런데 남가주 한국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주소에 등록된 또 다른 한글학교 두 곳이 보이는데요. 다름 아닌 주말 한글학교인 윌셔 한글학교와 여름학교 캠프인 LA 아카데미입니다. 학원 본부와 이사회가 자리한 같은 부지에서 아이들 한글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말 한글학교는 연간 2만 달러, 여름 한글학교는 연 4,0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다고 내가 설명을 보고받았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 11개 보고하고 그다음에 교육원에 그때는 교육원이 이거 저 보조금 담당할 때예요. 그래서 교육원장한테 우리 학교가 썸머스쿨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 주말 학교가 1년 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썸머스쿨에 끝내는데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서제션을 했단 말이죠. 교육원에다가.
그래서 교육원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낸 거 리뷰해서 오케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재외동포재단에서 우리 한글학교에 아이디 주잖아요. 아이디 줘야 이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디가 MLS 5035예요. 학교 수가 뭐 11개인데 12개로 부풀려 가지고 12개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썸머스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corporation이지 않습니까? KISC under article incorporation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doing business DBA가 11개가 있고요. 플러스 썸머스쿨이 DBA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모든 회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퍼레이션 밑에 엄브레라 밑에 DBA가 doing business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 본부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렌트를 받는다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건물에 내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임대료를 역으로 채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다른 캠퍼스 자료 한번 보시죠. 글랜데일과 얼바인의 경우 각각 $23,000와 $40,000를 1년에 내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소유 건물이 아닌 타 시설을 임대하니까 뭐 임대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뭐 비즈니스나 개인 아파트 렌트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학원 본부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윌셔 사립초등학교 건물에 왜 이 두 한글 학교가 임대료를 각각 지불하고 있나, 이런 의문에 대한 명확한 이사의 해명 어떻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치상으로나 아니면 주소상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국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온 것은 한국 정부 측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보다 면밀한 실사와 검증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예산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교육원을 통해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2년 전부터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예산이 전달되다 보니 뭐 업무 인계 과정이 좀 사실 매끄럽지 않았다,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취재 중 그 한국 정부 측도 최근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서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부풀리기로 임대료를 과다 청구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때 한글학교는 이제 대부분 다 다른 건물들을 임차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교사 수당 부분입니다. 근데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월셔 초등학교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 산하에 2개의 한글 학교가 임대료를 지불한 정황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학원 이사회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정관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네. 제2장 2조 이사회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사회에 출석을 하여 학교 법인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은 비영리 단체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같은 비영리 단체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매년 2번의 정기이사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긴급 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기이사회는 물론 비정기이사회까지 꾸준히 불참한 이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전 이사장을 역임한 이정수 이사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사회에서 이런 이사의 권한을 박탈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학원 이사회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이사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해당 이사가 질병으로 인해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상태로만 답을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사회 참석이 어렵다면 더더욱 이사 자격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년간 불출석을 눈감아준 이사회 측에 따르면 네. 이정수 이사의 임기는 오는 2019년 연말까지입니다. 아직도 뭐 11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1년이 있겠죠. 남았죠. 네. 한인 커뮤니티는 현재 이정수 이사가 출석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정수 이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왜 현직 이사들이 개인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이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하지 않고 정관을 무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세운 학교를 잘 운영할 책임감을 누구보다 느껴야 되는 그런 이사들이 말입니다. 부임한 지 1년 1개월이 됐고 한 20차례 이사회를 갔어요. 그중에 이제 이정수라는 분이 전임 이사장이신데 지금 현재로 이사로 되어 있고요. 한 번도 이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도 안 오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담석 그 투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사 정원이 12명인데 그 이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을 1년 넘게나 이렇게 그 방치하고 있는 거면 과연 이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지난 정기 이사회에서도 약간 불편한 장면이 목격됐다고 들었는데요. 학원 이사회의 그 진행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일 이사회에는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 2분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사회 중 필요 이상으로 좀 2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누구세요? 어디 소속이세요? 기자신가요? 왜 오셨어요? 뭐 대충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물론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특정 기업의 이사였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명백한 비영리단체이고 비영리단체에서 한인 커뮤니티나 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누구나 사회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를 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이 좀 그 이사진의 그 회의 장면에서는 좀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 이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식 이사회, 그것도 한인 이사들의 뿌리 교육과 한글 교육을 책임지신다는 분들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누구인지 좀 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사는 아니니까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사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오게 된 것은 비영리 법인의 그 이사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공개할 의무가 있고 저 또한 그걸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 의결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는 명백히 그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매우 큰 한글 교육기관입니다. 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큰 학교의 이사회가 어떤 과정, 어떤 방식으로 의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사회라고 하면 이제 공식 안건 상정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결 과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사회 기본 틀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과정을 거치는 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구두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에 따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추진하자는 안건이 나옵니다. 네. 그 뒤에 동의하시면 박수, 반대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상대방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사진들끼리 상호 추천회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반대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대를 표출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 네. 예, 아니오가 없으므로 모션 캐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건 통과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분규단체죠. 한인 축제재단도 의결 과정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이사장이 의사봉을 두들겨서 의결 과정을 좀 내리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금 한인 축제재단도 분규단체라고 했는데요. 축제재단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분규단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학원 이사회도 최근 분규단체로 이제 외교부에 정식으로 건의가 됐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3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네. 당시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다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를 정식 분규단체로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조치를 서울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인사회 위에 군림하는 이사회는 이거는 분규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 28만 5천 불에 달하는 이제 지원금도 일단 중단이 될 거고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정식 분규단체로 건의된 것은 학원 이사회 측과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LA 총영사 간의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요구, 그다음에 그 주요 부분이 될 3층 건물을 하게 되면 주요 부분이 될 1층 전체를 자기들이 소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건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그 어떤 모든 조건,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장고 뭐 이런 거를 다 자기들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아마 한인사회에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플랫하게 명백하게 이 사회가 한인사회의 뜻을 이렇게 거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학교를 분규 단체로 규정을 한다. 뭐 한국에도 보고를 한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규라는 거는 완파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개가 분규를 일으키는 거지 하나가 뭐 분규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분규단체 지정된 핵심 요소는 분규라고 하면은 어떤 단체와 어떤 단체 간의 갈등 또는 단체 내부와의 갈등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남가주 한국학원이라는 단체와 이 한인 동포사회와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분규단체로 지정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대개는 어떤 단체 간의 갈등, 선거 뭐 문제, 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두 단체 간에서 주도권 다툼이지만, 이건 그거보다 크게 어느 한 단체가 우리 동포들의 자산, 우리 또 국민들의 혈세를 이루어놓은 자산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이사진이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포 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원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 두 단체는 어떻게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까? 네, 한인 커뮤니티는 그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한인 사회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네. 이를 바탕으로 폐교한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를 한인 2세들의 뿌리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일방적인 리모델링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 무엇입니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부지 임대를 공식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년 5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네. 청소년 뿌리교육센터가 완공이 될 경우에 1층 전체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소유하고 사용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 대한 기간과 조건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기부한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자금을 동원해서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 재건축은 허용하나 소유권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총영사관 측에서 외교부의 정식 분규단체로 건의한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사회는 현재 자신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의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네. 구체적인 말은 좀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이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3차 공청회 때만 하더라도 한인 커뮤니티 앞에 나서지 않던 이사회인데 한인 커뮤니티 질타가 이어지자 이사회 입장에도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와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럼 상호 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장담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이사회 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 생각은 있어 보이지만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아직 강경한 상태니까요. 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사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또는 한인 커뮤니티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교포사회와 많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뿌리교육 기관으로서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정상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한인 커뮤니티 입장은 단호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최근 폐교한 윌셔 사립초등학교, 네. 그리고 과거에 폐교를 했던 멜로즈 중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의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실패를 겪은 이사진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는 책임을 뒤로하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응답을 보거나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은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3월 말까지 또는 2월 말까지 퇴진을 다 하셔서 우리 사회로 돌려달라, 우리 한인 사회로 돌려달라. 그게 우선이다. 그래 그런 대화가 안 될 때는 저희는 이제 그 비리 고발도 받고 저희 자체도 저희 모임에서 그분들의 비리를 찾아내면 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한인사회 거를 돌려주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직 이사진들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은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과 한글 교육을 위해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봉사에 게을리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이 사회를 잘 이끌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한인 커뮤니티 위에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인데 왜 한인 커뮤니티는 그들에게 질타를 쏟아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직 의심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회는 조속히 한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과 한글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 남가주 한국학원, 그리고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학원 이사회, 좋은 취지로 출범한 한인사회 대표의 비영리 단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앞으로 우리 한인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학원 이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한인사회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2세들의 교육기관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이사진 전원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입니다.